안녕하십니까. 2학기 중간고사 대원여고 1학년 국어 시험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진 부스에듀에서 대원여고 1학년을 전담하고 있는 국어 강사 홍명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동영상의 컨텐츠는요. 먼저 중간고사 국어 시험지의 영역별로 특징을 살펴보고 그 다음 시험지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고사에 대한 총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역별 특징입니다. 우리 대원여고 1학년 국어시험의 특징 전체적인 이번 중간고사의 요약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문법, 고전시가, 독서 영역 나누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일단 시험 범위입니다. 교과서에서 총 3개의 소단원이 들어가는데요. 1-2단원에 있는 현대수필, 그리고 7-1단원 현대문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8-1단원의 고전시가 작품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학교 학습지와 수적천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표시로 들어가 있는데요. 학교 교과서 범위의 분량보다 시험지에서 문항 개수나 아니면 점수 비중적으로 더 크게 차지하고 있었던 게 바로 학교 학습지와 수적천서 부교재입니다. 자, 특히 학교 학습지의 경우에는 문학 작품들이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수적천석은 대원여고 학생들의 국어, 비문학, 지문을 분석하기 위한 부교재입니다. 거기에서 2개의 독서 지문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문제 개수로나 또는 점수의 배점으로나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중요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두 부분, 학교학습지랑 수적천석은 페이지나 아니면 이 종이의 양으로 친다면 시험 범위에서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교과서는 몇 장에 걸쳐서 페이지가 나와 있고 뒤에 교과서 학습 활동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 입장에서 자습서를 보든 평가 문제집을 보든 교과서 범위에 대한 학습은 공부할 자료가 이만큼 많아요. 근데 반면에 학교 학습지,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나눠주시는 거니까 애들 입장에서 받는 게 범위당 1장, 2장 이런 식으로 학습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범위의 학습지가 다 합쳐도 한 4장, 5장 이 정도밖에 없었고 수적 전성도 포함되는 지문의 페이지만 따진다면 페이지만 이렇게 그 양을 따진다면 A4 용지 2장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그러면 학교 학습지와 수적 천석은 페이지로 따지면 10장도 안 되는 범위의 분량을 갖고 있었는데 시험 범위의 분량은 굉장히 작았지만 시험 문제에서 배점이나 문제 개수로 차지한 양은 엄청 컸던 거죠. 그래서 학교 학습지와 수적 천석에 대한 학습을 게을리했던 학생들이라면 시험 점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예측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균형적이라는 표현을 써 놓았는데요. 보통 우리 내신 시험에서는 문학과 문법 이 2가지 영역이 주로 메인 영역을 차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원여고는 특이사항이 독서 영역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문학이라고 부르죠. 설명문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건데 이 독서 영역의 문제 비중이 크고요. 단순 독서 영역만의 독립된 문제뿐만 아니라 고전시가 문학 문제를 낼 때도 비문학 영역을 섞어서 내요. 그래서 영역을 따졌을 때 문법, 문학, 독서, 비문학까지도 꼼꼼하게 공부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내신은 암기를 해서 또는 복습을 열심히 해서 주어진 내용을 제대로 숙지했는지 이걸 평가하기 마련인데 독해력을 갖고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교과서를 충실히 복습하고 시험지에 제시된 처음 보는 설명문, 처음 보는 비문학 지문을 제대로 독해할 수 있느냐 이걸 굉장히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제 유형에서 살펴볼 부분은요. 서답형 문제 출제. 서답형 문제들이 특히 근거를 무엇을 쓰시오 또는 어떠한 문장의 형식에 따라 쓰시오 라는 식으로 학생들에게 단순 단답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조건 또는 제시하라고 얘기한
근거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이 의도한 답안을 서술형의 완성된 글로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술형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게 이 대원여고 국어시험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사항이고, 그리고 외부 지문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외부 지문은 단순히 비슷한 또는 낯선 문학 작품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독서 지문을 같이 엮어서 낸다라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체감 난이도가 분명 상이라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국어 시험 치고 나서 시험 너무 어려웠다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 이 시험지를 본다면 저는 조금 더 난이도를 낮게 평가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난이도가 상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자기가 공부했던 방식과 실제 시험 문제가 평가하고자 하는 바가 달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학교학습지가 시험 범위 들어가면 고전시가가 시험 범위요. 고전시가 작품을 분석하고 특징이 무엇이고 주제를 파악하고 문학 작품 자체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이 문학 작품을 설명하는 설명문을 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분명 공부해서 들어갔던 내용들 또는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고 이 시험에 임했을 때에는 시험 범위 안에 들어있는 문학 작품을 자세히 분석하는 거, 이게 학생들의 메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시험지를 막상 꺼내보니 문학 작품 하나를 얼마나 지역적이고 자세하게 해석했느냐 보다는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의 연계성,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설명문을 내어놓고 이걸 읽고 너네한테 문제를 풀어 라고 했으니 문학 작품 하나를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문학 작품의 연관 관계 알기, 그리고 처음 보는 설명문 독해하기, 이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즉 평가의 역량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분명 체감 난이도가 상이었을 거예요. 내가 공부한 것과 시험 문제로 나온 게 다르다. 하지만 만약에 모의고사, 수능 공부를 평소에 성실히 했다면, 그래서 낯선 지문을 자신이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친다면,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면 난이도가 훨씬 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법, 고전시가, 독서, 영역별로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법입니다. 충실한 교과서 학습 정도만 했어도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가 우리 학생들이 가장 점수가 높았을 거예요. 정답률이 높았을 겁니다. 문학 난이도 쉬웠습니다. 문법,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쉬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유형도 모두 다 똑같았습니다. 주어진 예문을 문법적으로 분석해라라는 문항들이었어요. 단 내용만, 높임 표현에 대한 문제, 종결 표현에 대한 문제 출제 내용만 달랐지 유형, 예문을 문법적으로 분석해라는 형태가 모두 동일했고 이 예문들도 그렇게 지나치게 꼬아낸 부분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는 역량을 우리는 평가하겠다. 이게 너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내신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자세한 문법 지식, 문법적 정보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수능에 맞춰서 주어진 예문을 배운 내용으로 적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 역량만 보겠다라는 게 너무나도 두드러졌어요. 그래서 너무 자세한 문법 이론 지식 이걸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 교과서만 학습했어도 교과서 내용만 충실히 공부했어도 1페이지는 다 맞을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문제를 전혀 꼬아낸 부분 없었고요. 응용력, 적용력 많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용 충실히 암겠니? 그거를 쉬운 예문에 적용할 수 있니? 여기서 끝났던 문제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 성실히 복습했는가 정도를 묻고 있고요. 암기를 어렴풋이 한 게 아니라 그냥 꼼꼼히 공부한 친구들 매우 쉽게 풀어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예문 분석이라고 했죠. 그래서 암기해서 예문 분석하는 게 자동화된 친구들은 너무 쉬웠을 텐데 그냥 문제풀이만 한 친구들 있죠. 적당히 오지선자에서 답찾기 아니면 기억 가물가물하게 있는데 주어진 힌트들에서 답만 하나 골라내기 이것만 해왔던 친구들은 점수를 못 받았을 거예요. 특히 문제 유형이 모두가 똑같았기 때문에
한쪽 부분에서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럼 나머지 모든 유형들, 똑같은 유형들을 다 점수를 못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가물가물 기억한 친구들, 단순히 객관식 문제의 답만 5개 중에서 답만 딱 골라내면서 자기가 문제풀이만 많이 한 친구들은 점수를 전혀 못 가져갔을 겁니다. 예문을 제대로 분석할 때 암기한 내용들, 최소한의 암기량은 제대로 알고 있었어야만 점수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하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맞은 학생과 모두 틀린 학생, 이렇게 이중적으로 탁 끊어졌을 겁니다. 중간에 뭐 70% 맞은 친구들, 60% 맞은 친구들 이렇게 안 가고 다 맞은 애들, 거의 다 틀린 애들, 이렇게 양분화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전시가 넘어가겠습니다. 수능형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됐어요. 조금 이따가 시험지 같이 확인해 보실 건데요. 수능 형태가 무엇인지 우리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항난이 좀 어려웠습니다. 상이었어요. 자, 외부 지문도 출제됐고 독서 지문 함께 엮어대기 등의 유형들이 나왔는데 수능형으로 문항을 구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구성을 시험지를 딱 펼쳐보고 너무 어려워 라고 한 친구들은 평소에 모의고사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모의고사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건 1학년 정도의 기출을 풀었다는 게 아니라 2, 3학년 기출의 문제 형태를 좀 봤다라는 뜻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 풀어봤어 또는 뭐 비문학 지문 돌려봤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2학년이나 3학년의 모의고사를 전 세트를 본 적이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했을 겁니다. 수능형 문항 유형 구성이라고 했죠. 우리 모의고사도 고1, 고2, 고3 학년 부분이 있으니까 수능형의 형태는 고3일수록 색깔이 짙게, 고1일수록 조금 더 간략하고 문제 형태가 단순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번 고전시가에서 나타나는 독서 지문과 문학 작품을 엮어서 출제하는 건 보통 고2, 고3 때 나타나는 모의고사 구성에서 고3 때 모의고사 구성에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너무 어렵고 낯설었어요 라고 한 친구들은 수능 공부를 평소에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자, 내신 기간 공부 열심히 했었어도 문제 유형 처음 보았다면 대응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평소 모의고사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고 독서 지문에 대한 독해력을 충분히 기른 학생들, 그리고 문학 작품 연계 문학 작품이 연계된 형태들을 자주 접한 친구들, 시험 푸는 당시에는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내신 시험인데 처음 보는 게 나왔잖아요. 내가 공부해서 주어진 범위를 다 보고 들어왔는데 시험지를 펼치니까 내가 처음 보네? 처음부터 내가 다시 독해야 되네? 라고 느꼈으니까 당연히 체감이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독해력을 갖춘 친구들 정답은 다 골랐을 거예요. 지문을 막상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문 내용을 침착하게 그 자리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 정도,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기만 했다면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전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 고르는 게 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답은 모두 골라내서 점수를 얻었을 것이다. 체감은 어렵지만 결국에는 점수 받는 거는 점수를 받아내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단순히 주관적인 느낌. 뭔가 내가 아는 걸 풀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내가 다시 해석해야 돼. 이게 힘든 거지. 내 주관적 감정과 실제 결과가 많이 서로 차이가 났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외부 작품, 새로운 연계 지문들, 외부 작품들이 몇 개 출제가 됐어요. 보기 안에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 보는 문학 작품을 시험지에 넣긴 했습니다. 이건 좀 내신식이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작품들, 고전시가를 싹 다 현대어로 번역해놨어요. 물론 한 작품 있긴 했어요. 고전시가인데 번역되지 않는 작품이 있긴 했지만 그 작품의 경우에는 이전에 프린트로 나눠졌던 고전시가 어휘만으로 다 될 수 있을 만한 작품이었고 그 한 작품을 제외하고 모든 작품들, 모든 고전시가들이 현대어 번역이 완벽히 되어 있습니다. 즉 출제자는 나는 너희한테 고전시가 많이 보라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고전시가 보라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작품이 있어도 독서 지문에 맞게 독했니? 이걸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야. 라는 게 너무 확실히 드러났던 시험입니다.
고전시가 문제를 푸는데, 문학작품에서 고전시가 파트를 푸는데 독서 지문을 읽게 만들어요? 독서 지문을 막 연계시켜서 읽게 만들어요? 이것도 독해력을 요구하죠. 그리고 외부 지문이 나왔는데 외부 지문을 해석하려고 봤더니 현대어로 다 번역해줬어, 우리한테. 즉, 출제자는 여러 가지 작품 미리 선행해와 대표 작품 다 읽어와 이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의도에 맞게 너가 독해해서 해석할 수 있니? 이 정도만 묻고 있구나. 독해력을 요구하는 거구나. 라는 게 너무 확실하게 드러났던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독서. 자, 지문 내용은요. 자, 독서가 고전시가에서 문항 세트로도 같이 출제되긴 했지만 수적 천석에 두 가지 독서 지문이 같이 이제 시험범위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지문 내용을 응용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문항 난이도 어려웠습니다. 지문을 미리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분석하게 한 다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난이도는 평소보다 어려운 게 맞고요. 왜냐면 독서 지문은 지문 내용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지문 똑같이 그리고 안에 있는 정보를 묻는 것만 시험 문제로 출제됐기 때문에 난이도는 당연히 어렵게 나왔고요. 문제 유형이 100% 수능형과 똑같습니다. 물어보는 거. 내용 파악했니? 서술 방식 파악했니? 적용 제대로 하고 추론 똑바로 할 수 있니? 문제 유형이 모의고사 수능형이랑 100% 일치해요. 그래서 독서 지문 시험 범위 2개밖에 없었는데요. 문제 개수 6문항입니다. 100점도 너무 높아요. 독서 지문 이거 2장 안 읽었다고 A4 용지 2장 안 읽었다고 지금 날아가는 점수가 몇십 점입니다. 반드시 자기가 100점을 맞아야 된다라는 각오로 분석하고 들어갔어야 되고요. 이전의 고전시가랑 동일하게 출제자는 지금 암기를 위한 내신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티가 나요. 근본적인 독해력을 나는 너네한테 요구하고 있어. 이렇게 메시지를 강하게 남기고 있어요. 지문 분석 꼼꼼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유자재로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것까지 심화시켜서 특히 분량이 2장밖에 없었잖아요. 변입해봤자 우리 학생들이 조금 공부하면 분석하거나 아니면은 유료 사이트에서 변형 문제 풀어보거나 여기서 멈추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각 문단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요렇게 따져서 어떤 형태로 이 문단별의 내용이 가공되더라도 이전의 정보를 제대로 정립시킬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공부를 해둬야 되는 그런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영역별로 특징 살펴봤고요. 자, 이제 시험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여고 1학년의 이번 중간고사 시험지입니다. 우리 1페이지는 문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형태가 매우 간단해요. 예문을 주고 그 예문에 대한 문법적 분석으로 적절하게 할 줄 아냐, 이걸 묻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굉장히 형태가 간단합니다. 보기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문 주고 선지 5개, 문법적 분석. 또는 반대도 돼요. 올바른 높임 표현 쓰인 것은 예문 5개. 이렇게 문제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쉬운데 기억이 가물가물한 친구들은 점수 받기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유가 문제가 너무 간단하니까 힌트로 쓸만한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보통 가물가물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의 특징은 전체 있는 5개의 선지를 알고 고르는 게 아니라 1번은 정답 아니고 2번은 정답인 것 같고 4번은 확실히 아니고 이렇게 답이 아닌 것들, 자기가 가물가물 일부분 알고 있는 것들을 소거하면서 이 중에 둘 중 하나가 답인데 3개 중 하나가 답일 것 같은데 이런 감으로 추측해서 정답을 골라내고 그걸 맞게 처리받은 친구들이 그러한 형태로 공부를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 보니까 전혀 힌트랄 게 없어요. 힌트는 전혀 없고 그냥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 바로바로 이게 정답, 이거 정답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니까 알고 있는 친구들은 너무나도 문제가 쉬운 반면 내용을 가물가물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정답을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웠다. 소거할 만한 힌트들이 전혀 없으니까 알고 있는 학생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학생들의 점수 차이가 극하게 나타났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 영역 이후에 뒤에 이제 문학의 그 문제들이 출제되게 되었는데요. 문학 문제 중에서 중간중간에 외부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관련된 설명문이 있고 그리고 외부 지문을 주고 제대로 해석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데요.
외부 지문이 나오더라도 문학 작품이 모두 다 현대어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안에 주석 같은 것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출제자가 우리한테 수많은 문학 작품 다 봐. 대표 작품 다 해석해. 전부 다 선행해서 와. 이런 식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낯선 지문을 독해하는 능력만 기존에 갖고 있다면 문제에서 정답을 찾는 것에 무리가 없도록 출제를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두 번째 지금 문제 세트도 설명문을 주고 작품끼리의 연관성을 묻는 문제가 또다시 출제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서술형 문항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문제. 가를 참고하여 다가 궁중악곡으로 편입된 가요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 문제 자체도 어렵죠. 가를 읽고 나와 다에 대한 주장의 근거를 써라. 근데 그 근거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다음 근거를 활용할 것, 기억을 분석하라. 니은에 해당하는 연을 찾아라. 그래서 문장의 형태는 1번, 2번, 3번 근거로 이러쿵저러쿵 해당한다라는 형태의 문장으로 적어라. 이전에 주어진 지문을 독해하고 이 지문을 바탕으로 나가 문학작품의 연계성에 대한 주장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를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문제 형태에 따라서 문장을 써놔. 그래서 문제 서답형이 너무 난이도가 높아요. 단순히 연계성을 파악하는 것 자체도 독해력을 매우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걸 바탕으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줄글을 써달라, 문장을 구상해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독해력뿐만 아니라 문장을 서술하는 능력도 같이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부터 13번 문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겁을 먹었을 문제 세트예요. 자, A 작품, 이렇게 지금 가로 표시되어 있는 A 작품, 그리고 B 작품, C 작품, D 작품, 요렇게가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고전시가 작품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고전 시간대 작품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 설명문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 설명문들 전부 다 독해했어야 됩니다. 시험 시간에 모두 다 이 설명문들을 독해하고 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또 12번, 13번은 설명문, 외부 지문. 고전시가 외부 지문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앞에서 독해야 할 지문도 길지 11번부터 13번까지 외부 지문 또 있지 이렇게 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을 겁니다. 하지만 각각 지문 내용을 파헤쳐보면 설명문 내용이 쉬워요. 그래서 이 ABCD 작품을 충분히 공부했고 짧은 시간 안에 긴 설명문을 읽어낼 수 있는 독해 속성, 독서에 대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정답 고르는 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문의 분량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이 지문 내용이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답 고르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했던 부분들이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입니다. 평소에 독서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면, 독해력이 갖춰져 있다면 시간 내에 읽고 그냥 주어진 대로 다 고르면 돼요. 근데 이 독해력이 없었으니까 이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고 지문을 건들 수 없고 내용 파악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된 거였습니다. 뒤에 있는 문제들 고전시가 세트 다시 이제 문제가 편리하게 출제된 형태가 나타나고요. 자, 그리고 또다시 설명문 나오고 고전시가 작품 해석해서 문제 풀어라 라는 형태가 등장을 했습니다. 외부 지문 또 나왔는데요. 두 개의 작품 모두 다 현대어 번역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고전시가 많이 봐라가 지금 정답이 아닌 거예요. 유동적인 사고로 낯선 지문을 볼 때 우리가 요구한 방식대로 해석할 수 있니? 지문 독해력을 우리는 지금 너희한테 묻고 싶어 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서답형 문제 까다로운 조건 한 번 더 보여줍니다. 나와 복의 공통점. 복이 지문, 나 문학작품 공통점을 감정이입에 초점을 맞춰서 서술해. 근데 서술하는 방식은 이렇게 서술해라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주어진 내용을 독해해서 파악하고 작품 간의 연계성, 공통점을 지금 묻고 있잖아요. 작품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문장으로 써내는 능력, 독해력과 서술력을 같이 요구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독서 지문 등장합니다. 지문 하나당 문제 2개 있었는데 100점이 3.3점, 3.4점이요. 요 두 지문을 맞아야
이 두 질문을 두 개의 문제를 맞히지 못했다면 6.7점이 날아가게 돼요. 그리고 뒤에 지문 하나 더 있어요. 독서 지문이 총 2개 들어간다고 했죠? 한 지문에 지금 문제 2개, 그리고 한 지문에 뒤에 문제가 총 4개 있습니다. 이 4개 점수 다 합치면 10점이 넘어가요. 그래서 A4용지 2장짜리 시험 범위인데 그 2장짜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면 날아가는 문제가 6개, 거의 15점에서 20점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분석에서 그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적용시킬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공부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셔서 마지막 서답형 5번입니다. 1-2단원 교과서 범위였는데 교과서에서는 몇 장에 걸쳐서 엄청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시험 문제는 딱 한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4점입니다. 시험 문제 지금 4점밖에 차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의 페이지 수,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공부의 분량이랑 실제로 학생들이 공부했어야 하는 학습지 분량, 학습지와 수작 첨삭 부교재의 분량을 비교한다면 오히려 교과서 외범위가 학생들에게 주어진 학습지의 양은 훨씬 적었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비중이 훨씬 더 컸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지 총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총평입니다. 대원여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사점,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이 내신 점수도 분명 잘 나올 것이다. 내신 성적은 높은데 모의고사 성적은 낮아라는 유형이 불가능해요. 이 시험지는. 모의고사에서 요구하는 낯선 지문에 대한 독해력을 가져야만 이 내신에서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신형 암기가 아니라 독해력을 평가하고 싶다라는 의도가 선명하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 이제 이런 시험 직전에 몇 주를 내가 강도 있게 공부해야지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게 맞아요. 오히려 평소에 독서, 문학, 문법 골고루 공부하자. 그리고 내신 범위는 그냥 일종의 단서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내신 범위, 시험 범위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것만 공부하는 친구들은 절대 고득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꾸준한 학습, 평소에 문학작품이든 설명문이든 새로운 지문을 볼 때마다 내가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파악해내는 독해력을 평소에 가지고 있어야만 내신에서 고득점을 노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영상을 바탕으로 중간고사에 대한 피드백을 만족스럽게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광진 코스에듀 대원여고 1학년 담당 홍명선이었습니다.